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파이오니어님 분들이 좀 오셔서 이렇게 KYC 좀 도와드리고, 또 우리 하얼빈에서 오신 이제 우리 동포님, 이제 KYC는 다 되셨는데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이제 그러니까 국적은 중국이죠. 한국에 와서 사시고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 자체가 이제 중국 여권이죠. 86이죠. 근데 한국에서 전화번호는 한국 8201이잖아요. 우리는 82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KYC는 다 통과됐는데 마이그레이션은 안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12월 31일까지 지금 이제 국내에 그 핸드폰 번호하고 그 KYC 한 거랑 맞은 다음에 아마 그 이후에 처리가 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회사 측에서 명확한 방침이 나온 게 없다. 중국에서 또 중국 내에서는 안 되니까 이제 VPN으로 통해서 이제 각국을 통해서 우회를 해가지고 유료로 채굴 하셨던 분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의 후오비 거래소하고 아마 중국 당국자하고 그 니콜라스 부부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를 하고 왔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9월 30일까지 빨리 KYC 신청해라. 또 12월 31일까지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도 다 해라 그러니까 막 움직이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던 분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시는데, 이렇게 아마 이런 것도 좀 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명이라고 그러죠. 레조넌스, 그러니까 공명이라는 게 이제 주파수가 합쳐졌을 때 더 큰 주파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세상은 다 공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비트코인도 이 공명 현상으로 처음에는 그냥 컴퓨터에서 게임하는 아이들끼리 하는 뭐 이상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돈귀신들이 붙으면서 이게 공명 현상이 나와갖고,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요, 비트코인 성공 스토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이 돈이 되는지를 정말 명확히 알 수 있죠. 근데 파이코인은 지금 이 공명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파이코인,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따라서 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마케팅이라는 게 저 공명 파워를 만드는 거거든요. 공명 파워를 만드는 건데, 이게 최종 승부, 파이코인하고 비트코인 둘 중에 하나가 살아남고 하나는 죽는다가 아니라 두 개가 다 두 축이 공존할 텐데, 비트코인처럼 정말 크게 성공을 하려면 파이코인이 뭐가 필요하냐? 공명의 힘과 그 공명의 지속 시간이거든요. 이건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저도 사무실에 이렇게 파이오니어님들이 오시게 되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지금 이제 9월 30일이라는 데드라인, 12월 30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유튜브로 그냥 제가 영상 올리면 보고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댓글로 주고받고 하다가 전화로 안면으로 직접 만나게 되면 또 다르잖아요. 이게 공명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로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2009년도부터 그냥 2017년도까지만 제가 일단 해본 건데, 처음에는 다들 이게 뭐야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돈 되네라는 공명 현상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니까 우르르 붙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런 그게 없다가 그냥 만개 갖고 피자 두 판 사 먹는 그런 거였다가 신기하네 그랬다가 2009년도에 이제 키프로스 사태가 나면서 여기에 돈이 묶인, 국제 간의 자금 이동이 어려우니까요. 여기에 돈이 묶여있던 러시아 부자들 돈이 이게 밖으로 못 나오게 되니까
이때 이제 러시아 돈귀신들이 처음에 붙은 거죠. 2013년도에 여기서 붙은 거예요. 여기서. 오케이. 그리고 키프로스 사태로 붙었고 또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이제 또 그 이렇게 뭐 부정부패 뭐 일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정권에 대한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돈을 빼돌리는, 돈을 외국으로 내보내야 되는 수요가 붙었는데 이제 러시아 돈귀신 다음에 중국 돈귀신들이 붙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수 몇몇 사람들끼리 하다가 이런 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공명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 공명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 난민이 뭐 이런 태국인이 라오스니 이런 데 있던 꼭 그렇게 국가 간의 자금이 되니까 미국의 스위프트에 포착되지 않고도 스위프트를 우회해서 돈 세탁하는 사람들이 또 붙기 시작한 거죠. 수요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수요가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러는 와중에 이제 한국에서 뭐 그래픽 카드 값도 오르고 일반인들도 알게 되면서 사실은 훨씬 이전인데 이때가 26만 3천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집에서 노는 컴퓨터로 26만 3천 원짜리 코인을 PC로 비트코인 채굴을 해봤다. 이게 이더리움도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은밀하게 하던 집단이 조금 넓어지다가 이 일반 젊은 사람들까지 확산이 되고 이게 확산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풀린 돈이 계속 올라가다가 이게 세계 금융계의 거물인 레리핑크 회장이 블랙록 회장이 비트코인 ETF 한다고 작년 5월 달쯤 얘기하면서부터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하던 게 1억 원을 넘어가는 일이 생겼고 여기서 이제 블랙록에서 하니까 지금 뭐 한국이나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ETF를 하면서 파이낸셜 마켓에 이렇게 탁 안착하게 되는 이 공명의 힘과 공명의 지속 시간으로 성공을 한 거죠. 이게 부정적인 주파수와 긍정적인 주파수, 욕심의 주파수와 의심의 주파수가 서로 공존하다가 욕심의 주파수가 공명현상을 크게 일으켰다가 제도권 사람들이 붙고 일반 사람들이 붙으면서 이게 욕심의 주파수가 희망의 주파수로 바뀌게 된 거죠. 이 공명현상이거든요. 이게 이런 거를 하고 이런 거를 뭐 청태화 팡이나 니콜라스 박사 같은 사람이 모를 리가 없죠. 거꾸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블랙 먼데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일본이 폭락을 하고 한국이 폭락을 하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유럽 증시가 다 폭락을 하는 이런 것도 공명현상이거든요. 희망도 전염이 되지만 두려움도 전염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중간중간 언론들이 계속 펌프질을 하죠. 그 펌프질이 진동수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인류 문화사 같은 거를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파이코인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이코인이 뭐 오픈메인넷이 정말 제가 기다려지는 이유가 이게 인간들의 생각하는 진동수, 이거는 뭐 230개국,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뭐 개발자들, 그 다음에 이거 상인들, 이게 강도, 시간, 이 집단의 힘이 왜 여군들 6명이 박자를 맞춰서 이거를 이제 뭐 건너가면 다리도 끊어질 정도로 힘이 높아지는 거 잘 아시고 있잖아요. 이게 공명현상이잖아요. 그 공명현상은 리듬, 강도, 시간이거든요. 리듬, 강도, 시간. 집단의 힘인데 아주 소수의 집단이라도 되는 거죠. 근데 파이코인 가만히 보세요. 오늘도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이 사람도 파이뉴스 파이뉴스 이분도 그 트위터에다가 올리는 게 아주 오래됐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마이그레이션까지 8번, 9번까지 다 됐다고 자기 이제 기분 좋다고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VPN으로 하신 분들이 요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대부분 9번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대부분 9번을 기다리고 계신 거고, 아무튼 KYC 프로세스는 다 될, KYC 프로세스가 끝나려면 9번까지 가야 되는 건데, 오늘 오신 분도, 어제 오신 분도, 그제 오신 분들도 전부 여기서 이제 지금 막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 동포들이죠.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 여권은 중국 여권인데 파일을 채굴한 핸드폰은 82로 시작하는 한국 거니까 KYC는 통과됐지만 이게 너야? 라는 거에서 메인넷 지갑으로 넘겨주지 않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뭐 결국 될 거라고 해요. 김영진 선배님처럼 전문가가 얘기하신 될 거라고 해요. 근데 이 파이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이게 얘네들이 이거 뭐 3,500만, 뭐 5,500만, 그리고 지금 6,000만, 그 다음에 또 이거 트위터도 뭐 처음에 200만 했을 때 지금 또 올해 2월 달에 300만 도파했을 때 이게 뭐냐고요. 공명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관심 없는 사람들 6천만, 관심 없는 사람들 300만은 이 공명의 파워, 레조넌스 파워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요번에 이게 지금 1,500만 명에 1,000만 명 마이그레이션 된 거로 가서 오픈 메인넷을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공명 현상을 진짜로 바짝 달라붙어 갖고 이게 만들어내는 거죠. 공명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이라는 거죠.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두려움 같은 것으로 해서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처럼 돈 되네 하면서 이게 욕심과 희망이라는 이런 공명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값이 오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픈 메인넷이 기다려졌을 때 이 희망의 공명 현상이 일어나게 하려면 저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성공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거, 사실 뭐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류 역사사의 큰 변혁이라는 게 몇몇의 사람들이 조작해서 만드는 게 많잖아요. 의식 조작으로 만드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파이가 지금 이 9월 30일하고 12월 30일이라는 걸 해가지고 뭐 오늘 전부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셔서 하시는데, 이런 우리 저는 사실 파이에 대해서 좀 걱정하던 게 이제 이거 너무 종교적 아닌가? 그렇지만 그 종교적인 파이에 대한 종교적인 믿음과 희망이 공명 현상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제는 제가 조금 어려운 경제 얘기를 했는데도 또 그런 걸 해도 다 또 많이 보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는 이게 전 세계가 하나로 되긴 돼야 돼. 말이 세계화지 돈은 세계화가 안 됐었거든요. 돈이 세계화가 안 된 이유는 은행이 글로 들어가지를 못했거든요. 말단 세포까지 피가 돌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암만 돈을 많이 찍어내도 이게 증권, 채권, 부동산, 상품 쪽에서만, 그러니까 KYC가 안 되는 말단 조직 쪽으로는 안 가고 돈이 한 군데서 몰려 있다가 맨날 동맥경화 사건으로 터져버리고 그게 어떨 때는 외환위기로 시작하고 어떨 때는 금융위기로 시작하고 그래갖고 이게 통화위기가 오고 그래서 경제위기가 오고, 그런 징후가 일본에서 금리 0.1% 올렸는데도 그냥 전 세계 이게 전부 공명현상이거든요. 그래서 KYC, 기존의 KYC 방법 없이도
저 아프리카나 파푸아 뉴기니아나 저 아마존의 숲이나 어디나 와이파이가 되고 핸드폰이 있는 곳은 기존의 은행의 KYC 없이도 파이의 KYC로 전부 상품과 서비스가 교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아주 빅 픽처를 갖고 있는 게 이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명이 돼서 되게끔 하려고 지금 오픈 메인넷을 가는 거죠. 오픈 메인넷 가서 이거의 힘을 발휘하게 되면 그때는 가격이 뭐 정말 1,000불, 3,000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보면 다 공명 파워라는 거죠. 그래서 공명 파워의 힘, 그 강도를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것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고, 뭐 커피 도사님이라든지 뭐 기동 06이라든지 또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전부 이 공명의 파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파이의 미래가 밝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